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성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인데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날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때가 되면 키가 작은 분이요. 공군 잠바에 근사한 선글라스를 끼고 찍은 혁명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박 대통령 서거 당시에 중국 깔리만탄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저만 그렇게 슬퍼한 건 아니고요. 거기 근무하던 많은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같이 슬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중국 출장을 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는 날인데 비행기 안에서 인도네시아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전역이 마치 불난 것처럼 연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 한 분도요. 하늘에서 본 인도네시아를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곧 연무로 인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외교적 갈등이 다시 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어제는 한국은요, 석가모니 탄생 기념일로 하루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요, 23일불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특집으로 그날 인도네시아에 불교의 꽃은 다시 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요. 한번 인도네시아 불교 역사를 제가 간추려 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인도네시아의 그 유일한 그 해인사가 그날 불교 특집 집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여러분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불교가 전래되고 지금은 거의 소멸되고 이슬람이 거의 90%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소승불교란 무엇이고요? 대승불교란 또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불교 유적지는 보로부두르 템플 외에 또 어디가 있는가 등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톱뉴스는 길게 늘어서 있는 취업 응시생들의 사진과 어저께 제가 전해드린 바 있는 헌법재판소 법 개정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공수처라고 할 수 있는 카페카 위원 선정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 같다는 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진 톱 뉴스를 보면요, 자카르타 서부, 자카르타 바랏의 그 시즌즈 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 직업 박람회에 길게 늘어서서 초조하게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 희망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구두가 좀 낡았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자카르타 청년들이요,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다음 톱 뉴스를 통해서 헌재법 개정과 카페카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음을 신문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피니언란에 보면요, 인도네시아의 야당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 야당 해먹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는 그런 현실적 기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법 개정과 카페카 최고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어느 기관보다 인도네시아의 그 레포메이션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 두 기관은 분명한데 국회에서 비밀리에 법 개정을 처리한다든지 정부가 과반 이상의 그 카페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두 기관의 기능을 더 약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법 개정이 더 큰 문제인데요. 헌재법 개정으로 인해서 헌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심판에서요, 차기 브라보 대통령 정부의 효율화를 위해서 헌재법까지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일면 하단 뉴스에는요, 인도네시아 축구 비즈니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뉴스는 빠져 있지만은 에릭 또하르 장관의 얼굴과 이탈리아 세리 A의 인터밀란,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의 AC 유나이티드 같은 세계 축구 클럽을 대조하면서 이런 클럽들은요, 자름 같은 인도네시아 부자 기업들이 그 주인이지만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인도네시아 축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샤룰 야신 림포라는 분 아시죠? 전 농업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부정부패 의혹 사건으로 걸려들어서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 농업부 관련 공무원들이 왜 그랬냐는 질문에 장관으로부터 해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지 나스댐 파티 비용이라든지 초대인들에 대한 그 선물 준비, 또 비행기를 차터한다든지 또 자연재해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식량 기본 패키지 같은 것, 또 장관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스댐 당이 브라보 차기 대통령 정부와 연정을 하기로 약속을 한 이상 아마 이 재판은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외신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시아권역이요, 폭염과 고온으로 더 자주 구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구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빵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서 특이한데요. 빵강이라는 말은 바베큐 같은 더위가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빵강이라는 것은 밥이 빵강, 그 돼지고기를 이렇게 바짝 굽는 것도 빵강이라 그럽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현상은요, 모두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화석연료의 사용과,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적이지 않은 인간의 행동 양식이 이런 기후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요, 이 폭염과 고온으로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는데 170만 명의 난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날씨가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상기후는요, 농작물 재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아이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게 되고, 너무 고온이니까 뭐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고요, 학교는 문을 닫을 정도로 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가요, 다행히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품 무역 수지 흑자 추세는요, 2022년 말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흑자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요, 지속적으로 수출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비석유, 가스 무역 수지는요, 2020년 5월 이후 지난 4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통계청은 집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은요, 석탄하고 CPO, 그러니까 팜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탄소 포집 분야에서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와 호주 등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먼저 선점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탄소 포집 기술은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CCS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CC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요. 신종 언어입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탄소를 이걸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하기 위한 탄소 포집 기술 및 저장에 관한 법규부터 제정해야만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인도네시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마이너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외대를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농대에서 농업을 전공한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신문을 읽어보고 또 번역하고 또 제 경험에 비춰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7천여 독자가 이 자연이 그리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